예쁜 외모를 가진 미카엘라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밝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부러워하며 선망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또한 그녀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카엘라는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막을 수색하고 있던 한 수색대원이 모래 위에 선명하게 찍힌 타이어 자국을 발견합니다. 차가 다닐 만한 길이 아닌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수색대원은 자국을 따라 계속 걸어갔고 몇 분 후 땅바닥에 다량의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피 흔적이 있는 곳을 삽으로 파내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미카엘라 코스탄조는 1994년 5월 3일 네바다주 웨스트 웬도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스트 웬도버는 미국 네바다주 엘코 카운티에 있는 작은 도시로 5개의 카지노가 모여 있으며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2011년 16살 미카엘라는 공부와 운동의 두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예쁜 외모로 따뜻한 마음씨까지 가졌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밝고 친절한 미카엘라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 걸 마다하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애교도 많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학교 신문의 편집자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농구팀과 육상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바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미카엘라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부러워했습니다. 2011년 3월 3일 학교 방과 후 미카엘라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달리기 연습이 끝나는 시간에 언니가 차로 그녀를 픽업하러 왔었지만 그날은 언니가 다른 약속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비록 날씨가 매우 더웠지만 사실 그녀의 집은 학교에서 1.5km 거리라서 걸어갈 만했기 때문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카엘라가 오후 5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가 오지 않았고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어머니는 미카엘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신호음이 계속 울린 후 연결이 안 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신호음도 없이 바로 전화기가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종료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미카엘라가 받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든 가족들은 그녀를 찾으러 학교로 가서 건물과 운동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미카엘라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가족은 웨스트 웬도버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I called her phone real mad. I said, "This isn't funny. You need to tell me where you are. What's going on?" And I just kept calling her phone, crying, begging her, "Please answer." 미성년자 실종은 심각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투입되어 신속하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미카엘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인 하비어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How's she been acting lately? I don't know. She's been acting pretty fine. Like if something was wrong, she'd vent. She's not one of those girls that hides her feelings, like puts her emotions in her. 통신조회 결과 미카엘라의 전화기는 그녀가 학교를 떠난 후 5시 40분에 꺼졌으며 그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코디 패튼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카엘라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코디는 그녀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때 서로 가족처럼 친했었습니다. 코디와 미카엘라는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지만 미카엘라 부모는 딸이 16살이 되기 전에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둘은 사귈 기회를 놓쳤으며 최근에 둘 다 각각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코디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자주 싸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니 프레도와 약혼한 사이로 약혼녀의 집에서 그녀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카엘라와 통화를 여러 번 했었던 코디를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Last time you seen her was, About 5:30 and that was where? at front school. She was with somebody? Just some. I thought it was her boyfriend because it was a short Her Mexican. boyfriend being Javier? Yeah. 코디는 미카엘라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하비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으며 어젯밤에 미카엘라를 늦게까지 찾으러 다녔기 때문인지 매우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져도 그녀가 보이지 않자 수색대는 마을 밖에 있는 광활한 사막까지 수색 지역을 넓혔습니다. When she didn't go to school on Friday morning, I knew I wouldn't see my daughter alive. And I felt like a failure as a parent. I went to my mom's house and I told her that I was going to go find my sister. Even though she's not okay, I will bring her home. 사막을 수색하고 있던 한 수색대원이 모래 위에 선명하게 찍힌 타이어 자국을 발견합니다. 차가 다닐 만한 길이 아닌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수색대원은 자국을 따라 계속 걸어갔고 몇 분 후 땅바닥에 다량의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피 흔적이 있는 곳을 삽으로 파내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10대로 추정되는 소녀가 마을에서 8km 떨어진 사막에서 땅에 묻힌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슬픔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최종 신원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시신은 미카엘로 밝혀졌으며 부검 결과 심하게 구타당하고 칼로 여러 번 찔려 잔인하게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목에 칼로 여러 번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였으며 그녀의 손은 집타이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납치돼서 사막에 끌려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교 CCTV를 분석한 결과 코디가 목격했다던 의문의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카엘라는 코디와 전화를 주고받은 후 뒷문으로 나갔으며 코디도 그녀가 나간 뒷문으로 바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경찰은 코디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So, who do you think might have been involved? Everybody likes her. I mean, there's nobody off the top of my mind that has anything wrong with her. So why would someone want to hurt her then? No idea. She was good to everyone. 코디는 처음에 조사받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으며 자기는 학교 정문으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Totally truthful with us. Yes, I am. No, you're not. Video from the school indicates to us that you were waiting for her. Okay? I wasn't. Because that was the time she disappeared. And that was the time she died. And you were involved. I wasn't involved in her You were. death. I know you were now.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코디의 아버지가 취조실로 들어왔고 아버지의 요청으로 형사는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울면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라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You gotta start fixing this now. As much as you can. What you did is heinous, Cody. I don't want to abandon you at all. Okay? You gotta do what's right. Okay? 아버지의 진심은 통했고 코디는 형사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코디의 진술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미카엘라를 우연히 만났고 라이드가 없어서 집에 걸어간다는 그녀의 말에 그가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차에 같이 타고 가고 있던 중 미카엘라가 약혼녀인 토니와 헤어지고 자기랑 사귀자고 말했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Yelling at me and I said it's because I'm not leaving Tony and she started like pounding on my chest and stuff.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차를 몰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화가 난 미카엘라는 코디를 계속 때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그녀를 세게 밀었습니다. She fell down and hit her head. She just laid there and was looking at the sky and like her eyes started to turn black. And I didn't know what to do. I just sat there and she started to like shake and seize.
그녀의 맥박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갑자기 그녀가 몸을 뒤집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코디는 차에서 삽을 가져와서 그녀의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였고 그는 칼로 그녀의 목을 그어서 죽인 후 땅을 파서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디 패트는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미카엘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코디가 미카엘라를 그렇게 죽였을 리가 없다며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I'm still like, there's something more to this story.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코디는 해병대로 입대하려던 그의 꿈과 졸업과 동시에 토니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 했던 그의 계획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약혼녀인 토니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코디에게 계속 러브레터를 보냈으며 수시로 면회를 갔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토니는 코디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 당일 자신이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자백합니다. So are you willing to proceed? I think so, yeah. Am I to believe that you in fact were present when the girl got killed? Yes. 토니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2011년 3월 3일 내가 그녀를 차에 태웠어 라는 문자를 토니가 코디에게 받으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토니를 차에 태우고 코디의 차는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미카엘라와 코디가 차에서 내렸고 토니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카엘라가 먼저 코디를 마구 밀면서 화를 냈습니다. 잠시 후 토니가 창문 밖을 내다봤을 때 미카엘라는 쓰러져 있었고 움직임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디가 미카엘라를 묻으려고 삽으로 땅을 파고 있을 때 미카엘라의 의식이 돌아왔고 당황한 코디와 토니는 미카엘라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지만 그녀가 계속 저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러 끝을 냈다고 토니가 말했습니다. Cut her throat. It was both of us. 토니는 미카엘라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자백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약혼자인 코디의 살인 혐의는 변함이 없었으며 단지 토니 자신을 사건에 연루시킬 뿐이었습니다. 또한 코디가 미카엘라를 차에 태웠다라고 그녀에게 보낸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토니가 미카엘라를 질투해서 죽였으며 코디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니는 내성적이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착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으며 13살 때 어린이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토니의 부모는 딸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가 너무나 사랑했던 코디의 범행을 감싸주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she had anything to do with the knife. She There didn't. were She no didn't. fingerprints, no DNA, No, she anything to wasn't indicate involved that with she that. had. 토니 부모는 욱하는 성격을 가진 코디가 딸을 조종해서 범행에 끌여들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둘이 사귀는 몇 년 동안 소유욕이 강했던 코디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녀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미카엘라가 살해되기 불과 2달 전에 학교 CCTV에 찍힌 코디와 토니의 모습입니다. 흥분한 코디가 사물함 앞에서 그녀의 목을 잡으며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 코디와 토니는 미카엘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둘의 진술은 어긋났지만 시신의 손이 집타이로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되었으며 미카엘라를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둘 다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형 또는 최소 종신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토니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토니는 코디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미카엘라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모든 범행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m a person to tell the truth, and deep down I wanted people to know the truth because I knew Cody wasn't going to come forward and tell the complete. 토니의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셋이서 차로 사막으로 가는 도중 운전하고 있던 코디가 토니에게 미카엘라를 오늘 죽일 거야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혼자인 코디가 미카엘라를 잔인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옆에서 한참 동안 서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코디가 자기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삽으로 미카엘라를 때렸고 그가 그녀의 목을 그을 때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발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니의 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일기장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토니는 코디가 다른 여자에게 떠날까봐 항상 불안해하며 그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코디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든 여자들을 경계했으며 특히 어릴 때부터 그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인기가 많고 얼굴이 이쁜 미카엘라가 신경이 쓰였으며 또한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코디도 마지막으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코디의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토니는 학교 복도를 걷고 있던 중 우연히 마주친 미카엘라를 창녀라고 불러서 시비를 먼저 걸었다고 합니다. 욕을 들은 미카엘라는 토니에게 뭐라고 했냐며 따졌고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코디가 나중에 따로 둘이 밖에서 만나서 해결하라고 말했고 결국 나중에 셋이서 사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코디가 어찌하다 보니 미카엘라를 밀었고 그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기회를 잡은 토니가 쓰러진 미카엘라를 덮쳐서 마구 때리고 칼로 공격했으며 결국 미카엘라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약혼자를 위해 거의 매일 러브레터를 보내고 면회를 가서 서로 애절하게 사랑했던 사이는 온데간데 없었으며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기 바빴습니다. During a jail visit, Cody told him jealousy drove his girlfriend, Tony Fratto, to kill Michaela Costanzo. That either he was trying to date or she was trying to date him again, and it was frustrating Tona. It's an accusation Tony's mother denies, saying her daughter is innocent and the truth will come out. 코디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에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니는 재판장에서 자기는 코디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삽으로 그녀를 때렸으며 코디가 칼로 그녀를 해할 때 발을 붙잡았을 뿐이라고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토니는 18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토니와 코디가 오랫동안 미카엘라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녀가 복도에 지날 갈 때 이유 없이 와서 욕하고 어깨로 쳤다고 합니다. 커플은 나쁜 의도로 여러 번 미카엘라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었고 매번 미카엘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집타이에 대한 내용은 양쪽 진술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미카엘라가 라이드가 없이 혼자 가게 되자 그녀를 유인해 집타이로 묶고 납치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